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.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이 금일 이 유가에 관련해서 조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 이슈가 대한항공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금일은 항공주들이 좀 다 오르고 있는데요.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.42% 상승을 해주면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11선과 21선 위로 돌파를 해주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, 현재는 그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막고 하락을 한다면은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시는 것도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금일은 좀 큰 이슈가 있었죠.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석유를 조금 싼 가격에 판다고 해가지고 국제 유가가 4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2달러 정도 좀 싸게 한다고 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을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판매가 인하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4% 급락했다고 하는데요.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전에 아시아, 인도 석유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 공급 과잉으로 불거진 국제 유가가 4%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. 이 공급 과잉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. 또한 이 러시아나 다른 이 OPEC 국들도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량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석유가 좀 과하게 공급되는 이 공급 과잉 현상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. 또한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가 좀 좋아야지 경기가 살아나야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부양 정책이 좀 실패를 하고 있고 이 아시아나 이 OECD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좀 둔화되는 형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유가가 조금 이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선물 계약은 전 거래일보다 4.9%나 급락한 70.17달러의 거래가 됐고요. 이 벤치마크 브렌트유 3월 선물 계약 가격은 4.3% 하락한 73.52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같은 급락세에 대해서는 사우디 아람코가 전날 아시아 고객에 대한 공급가를 2달러 인하하면서 발생을 했는데요. 이 사우디 가격 인하는 중국의 수요 둔화에도 미국이 오펙의 감산에 대응해서 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유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. 이 오펙의 회원국들은 유가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감산을 올해까지 연장을 하고 있고요. 이번 분기에 하루 220만 배럴을 감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감산을 하면서도 가격을 낮춘 것은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시장에서는 이를 경기 둔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. 왜냐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전망도 좋고 항공기 슬롯이 늘어나는 등 여기 또 늘어나는 등 계속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된다면은 그에 따른 여행의 수요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대한항공도 조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유가 관련 부분을 좀 중요하게 지켜보고요. 이 경기 둔화가 오는지 이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브렌트유 가격은 중동의 긴장 고조로 올해 첫 주에는 2% 이상 올랐으나
지정학적 위험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 수요 둔화 우려로 현재 악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유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와 비슷하게 좀 유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유가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고, 이 유가가 10원 정도 오른다고, 유가가 좀 가격이 오른다거나, 이 10원은 아닙니다. 이 유가가 좀 가격이 오른다거나 한다면은 이 항공유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하는 이 항공유에 대한 가격 부담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 항공주들에게 악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따라서 좀 4% 하락을 하는 모습, 이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이 금일도 이 WTI 선물이 딱 70달러를 딱 하락을 해서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유가의 가격이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대한항공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일도 좀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제주항공이나 다른 LCC 이런 항공사들도 현재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유가의 부분을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좋기 때문에 좀 경기가 둔화가 되지만 않는다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가가 추세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미국에서 현재 하루에 1320만 배럴, 1300만 10만 배럴로 계속해서 이 석유를 계속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, 그에 따라서 이 국제 유가도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계속 1320만 배럴, 이 1320만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시절, 이 트럼프 행정부 때 최대 4년량이었던 이 1300만 배럴과 비교해도 이 생산량이 1% 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큰 폭으로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최근 이슈와 전체적인 흐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